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의 정재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디바이드 앤 컨커에서 퀵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퀵소트를 위한 디바이드 컨커 어프로치를 다시 복습을 하면 첫 번째 디바이드 과정이 있습니다. 디바이드, 그 다음에 컨커, 그 다음에 컴바인 과정이 있습니다. 디바이드는 프로블럼을 여러 개의 멀티플 서브 프로블럼으로 이렇게 디바이드를 해서 오리지널 프로블럼을 좀 간략하게 해서 저희가 컨커를 하는 거죠. 컨커를 할 때 리커시브하게 보통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컨커된 문제들을 서브 프로블럼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이 컴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 프로블럼의 솔루션이 결국은 오리지널 프로블럼의 솔루션으로 이렇게 프로블럼에 대한 솔루션으로 합치는 작업이 컴바인이 되겠습니다. 퀵소트는 현재 알려져 있는 베스트 프랙티컬 소팅 알고리즘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가장 빠른 알고리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버리지 타임 컴플렉시티는 세타 n 로그 n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컨스턴트 팩터는 실제로 여기 보면 컨스턴트가 붙잖아요. 예를 들어서 cn log 2의 n에서 이 c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quite small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n log n인데 worst case 같은 경우에 미리 이제 sorting되어 있는 경우인데 그때는 세타가 worst case도 n 제곱으로 다른 insertion sort나 아니면 bubble sort 그런 어떤 sort linear approach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멀지 솔트와 달리 자, sorting in place 해가지고 input array에서 바로 sorting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인 array가 메모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컨커 어프로치를 이용하는 퀵소트는 주어진 input array 시작 인덱스가 P이고 끝 인덱스가 R로 했을 때 가장 큰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여기 마지막에 있는 그 어레이 인덱스 R에 해당되는 값 X를 피봇이라고 합니다. 피봇. 그래서 이 피봇을 기준으로 피봇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여기 왼쪽 편에 그 다음에 피봇보다 큰 값을 오른쪽 편에 하고 중간에 이제 피봇이 들어가게 하는 구조로 해서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있는 이 인풋을 다시 퀵소트 펑션 콜을 하고 또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있는 x보다 큰 값을 또 퀵소트 콜을 해가지고 디바이드 컨커로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여기 퀵소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보면은 여기 왼쪽 편에는 피봇보다 작거나 같은 값,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편에는 큰 값,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영역에 있는 것을 unrestricted area인데 요거는 아직 소팅되지 않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피봇을 나타내는 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디바이드에서 인풋을 우리가 결국은 이 AQ가 이게 피봇이 되거든요. 그래서 Q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는 피봇보다 작거나 같은 값, 즉 X보다 작거나 같은 값, 그 다음에 오른쪽은 X보다 큰 값으로 파티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에 대해서 컨커를 하죠. 그래서 파티션된 이 두 개의 어레이를 컨커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퀵소트의 장점은 컴바인을 하기 위해서 딱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멀지소트 같은 경우에는 컴바인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새로운 어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일단 카피를 하고 포인트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작은 것을 오리지널 어레이 A에 이렇게 카피를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멀지 소팅에 대한 오버헤드가 있기 때문에 타임 컴플렉시티는 멀지 솔트와 퀵소트가 에버리지 n 로그 n 세타로 이렇게 봤을 때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실제로 코딩을 해서 실험을 해보면은 퀵소트가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멀지
위한 컴바인 작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퀵소트는 자, 인풋 어레이가 A고 그리고 시작 인덱스가 1, 그 다음에 끝 인덱스가 이 어레이에 대한 길이를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이 length를 나타내고 그래서 보통 이걸 그냥 n이라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이 퀵소트 펑션 내부를 보면은 시작 인덱스 p가 끝 인덱스 r보다 작을 때는 파티션을 해서 피봇을 인덱스를 리턴을 하고요. 이 피봇 q는 결국 인풋 어레이 A가 실제로 자 P에서 그 다음에 R로 이렇게 주어진다고 보면 요걸 두 개로 나누죠, 그죠? 요걸 이제 두 개로 나누면 자 A에 P에 자 Q-1 요거랑 그 다음에 실제로 피봇에 해당되는 값이 AQ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피봇보다 큰 값 Q 플러스 1의 R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영역, 두 번째 피봇, 세 번째 피봇보다 큰 영역 세 개인데 펑션 콜을 할 때는 첫 번째, 자 1번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다시 펑션 콜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펑션 콜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죠. 그리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결국 인풋이 이렇게 있으면은 멀지 소트처럼 자 중간에 피봇이 하나 있고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다시 피봇도 하나랑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피봇이 하나 있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콜을 하면은 아이템이 다 하나씩 있는 것. 우리가 밸런스 되게 콜이 된다면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에 대한 하이트가 결국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로그 n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파티션을 하기 위한 코스트를 다 합치면은 그 값이 n이 되거든요. 그래서 n 로그 n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티션을 보면은 파티션의 전략은 일단 인풋 어레이 시작 인덱스 P, 끝 인덱스 R이 주어졌을 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아이템 R을 피봇으로 일단 설정하고요. 피봇으로 하고 이걸 기점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파티션 펑션을 보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자 인덱스 R에 대한 값을 X 피봇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주목할 것은 요 I는 요 파티션을 하는 동안에 I는 피봇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은 요 영역 왼쪽 편에 있는 하얀 영역 있죠. 그것의 이제 끝을 나타내는 인덱스가 됩니다. I. 그리고 J는 아직 우리가 소팅하지 않은 인풋 아이템들에 대한 시작 인덱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I 플러스 1은 결국은 요 피봇보다 큰 아이템들에 대한 영역, 여기 그레이 영역이죠. 그레이 영역의 시작점을 나타냅니다. 자, 요걸 기억하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그래서 I는 처음에는 이 I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봇보다 작거나 같은데 처음에는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작 인덱스 P보다 작은 걸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J는 이 전체 영역이 unrestricted로 아직 정렬이 되지 않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J는 P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피봇 인덱스 R 바로 전까지 우리가 스캐닝을 하면서 이렇게 파티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A, J가 요거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요 unrestricted에 대한 아이템 우리가 왼쪽 파티션 아니면 오른쪽 파티션으로 넣어야 될 아이템에 대한
인덱스 J인데 피봇이랑 비교해서 피봇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값을 자 i 플러스 1 하면은 이 i가 여기 있죠. 요 영역이죠. 요 영역하고 요 값을 수합을 합니다. 바꿉니다. 그 말은 이 값이 자 x보다 작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여기 하고 여기 왼쪽 파티션을 하나 증가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결국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수합을 이게 익스체인지가 결국 수합을 한다는 거죠. 여기 왼쪽 편에 있는 에어리어를 하나 증가시켜 가지고 여기에 unrestricted에 해당 아이템 AJ를 이렇게 카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역을 시키고 요걸 여기로 보내니까 결국 여기 x보다 큰 영역은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와 반면에 만약에 이 값이 x보다 크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여기 룹 시작 3로 돌아가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j가 이렇게 한 칸 증가된다는 말은 요기에 대한 뭐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파티션이 그냥 늘어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피봇보다 큰 영역이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을 j가 p부터 r-1까지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j가 여기 r-1까지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났을 때는 마지막에 이 룹 3에서 여기 6까지 액션을 취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 피봇을 왼쪽 파티션, 오른쪽 파티션 사이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파티션에 여기 보면은 i 플러스 1이 바로 요 영역의 끝에서 바로 요 다음, 즉 피봇보다 큰 영역의 시작점이죠. 그 값이랑 요거랑 이렇게 바꾸면 결국은 자 요게 요로 가고 요게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피봇 중간으로 해서 왼쪽은 피봇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피봇보다 오른쪽은 피봇 x보다 큰 영역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x 플러스 1 그죠? 요 피봇이 들어간 이 얘가 결국 이제 q가 되는 거죠. 자, q가 리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왼쪽 파티션 피봇보다 작거나 같은 것 그리고 피봇보다 큰 값을 가지고 킥소팅을 하면 여기 보신 것처럼 input array가 반씩 주로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바이너리 트리 형태로 리커전 펑션 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값이 average로는 n log 2n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파티션을 하는 이터레이션에서 두 가지를 봤었죠. 첫 번째는 자, 요 input unrestricted한 에어리어에 있는 AJ 값이 피봇보다 x보다 클 때랑 피봇보다 작거나 같을 때 두 개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림 보시는 것처럼 클 때는 그냥 J 인덱스가 그냥 증가를 하는 거죠. 증가되기 때문에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여기 피봇보다 큰 영역인 그레이 영역이 하나 증가되는 거죠. 반면에 피봇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요 값이 그죠? 요 값하고 요 값을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가고 요거는 이렇게 가면 여기 두 번째 그레이 영역은 크기가 그대로 되지만 여기 화이트 영역인 피봇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은 하나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그젬플 보면 요거에 따라 가지고 하나씩 해보면은 처음에 i는 p-1으로 했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수합을 자신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j가 요 값이랑 이제 그 다음에 요 피봇 값을 비교하죠. 비교 값을 하니까 요 값이 피봇보다 크기 때문에 j가 그냥 증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j가 1일 때는 피봇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스와핑을 해야 되죠. 요 값이 8의 자리로 가고 8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따라 가지고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자 H 단계에서 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 값을 여기 그레이 영역의 시작 아이템 8과 수합을 하게 되죠. 그래 되면 결국 요게 이제 피봇 Q가 되고 그러면 여기 피봇을 기준으로 왼쪽은 자 P에서 Q-1
1 영역, 그 다음에 이쪽은 Q 플러스 1에서 R 영역. 그러면 Q보다 작거나 같은 아이템들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영역이 되고 Q 피벗보다 큰 영역은 여기에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펑션 콜을 리컬시브하게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룹 인베리언트인데 이게 파티션 동안에 이 루핑 동안에 바뀌지 않는 팩트들을 우리가 룹 인베리언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파티션 펑션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룹 인베리언트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퀵소트를 할 때 영역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피벗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피벗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unrestricted area로 해가지고 아직 소팅 안 된 거.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아이템 하나인 영역은 피벗에 해당되는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자, K라는 인덱스가 P와 요 I가 첫 번째 영역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인덱스라 했죠. 그럴 때는 이 K에 해당되는 아이템은 항상 피벗보다 X 인 피벗 밸류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I 플러스 1에서 J 마이너스 1이 되죠. 왜냐하면은 I 플러스 1이 여기 두 번째 파티션이 시작이 되고 J 마이너스 1이 끝부분을 나타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값인 K 값은 항상 피벗보다 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는 여기 K가 R일 때 피벗에 대한 인덱스 R을 나타낼 때는 여기 값이 결국은 같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룹 인베리언트가 이게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룹을 돌 때마다 항상 이게 우리가 보면 요걸 예를 들어서 요 값이 피벗보다 크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증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요 두 번째가 영역이 유지가 되고, 만약에 피벗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러면 첫 번째 요 값이랑 요거랑 수합을 해서 결국 첫 번째도 룹 인베리언트가 만족이 되죠. 그리고 항상 요것은 세 번째는 만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룹 인베리언트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게 룹이 다 끝났을 때에는 자, 이게 두 가지 파티션들이 있죠. 첫 번째는 피벗보다 작은 거나 같은 거, 그 다음에 피벗보다 큰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 정렬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걸 두 개로 나눴을 때 왼쪽 편은 일종의 파셜 오더가 된 거죠. X란 피벗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이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아이템들이 정렬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리컬시브 콜을 해서 마지막에 아이템이 1이 될 때까지 하면은 이게 다 정렬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리컬시브 펑션이 리턴될 때는 다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정렬이 되는 거죠. completely 이제 정렬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퍼포먼스, 자, 성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성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worst case,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at most 이런 타임이 필요하다. 그다음 best case는 아주 럭키한 케이스에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밸런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worst case 같은 경우는 인풋이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은 자, 파티션을 하면은 정렬이 됐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이렇게 됐다고 치면 자, 그러면 요게 피벗 R을 나타내죠. 그죠? 요거는 P를 나타내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얘하고 처음에 아이템 1은 그냥 자기 그 I가 처음에는 이렇게 P-1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리키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오퍼레이션을 해보면 결국은 얘가 항상 작기 때문에 그죠? 이게 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우리 알고리즘에 따라 가지고 여기 처음에는 이거 얘가 이제 J를 나타내죠. J 값이 되는 거죠. 그 J 값이 R 값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수합을 하죠. 수합을 하고 그래서 여기 화이트 영역, 즉 피벗보다 작은 영역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 증가를 하고 그래서 화이트 영역만 이렇게 쭉 증가를 계속 이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레이 영역인 것은 없어요. 그죠? empty가 된 거죠. empty 없게 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캐닝을 하기 위해서 거의 이게 사이즈가 거의 길이가 보면은 자 R-P 플러스 1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스캐닝이 결국은 대부분 요만큼 하게 되거든요. R-P 즉 요게 계속 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보면 인풋 사이즈를 보면은 자 n이 결국은 자 왼쪽 편 파티션이 보면은 n-1이 되죠. 피벗이 해당되는 것은 하나의 아이템이 되고 1이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 파티션은 제로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무시를 하면 결국 이걸 다시 콜하면은 n-2가 되고 그래서 계속 해보면은 이게 2가 되고 1이 되고 1이 되죠. 자, 그래 되면은 여기 일종의 자 리스트가 돼요. 리스트. 또는 자 우리가 left 좌쪽으로 우리가 편향됐다고 해가지고 left skewed tree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트리의 height 깊이가 어떻게 되죠? 이게 height가 결국은 자 n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보면은 1, 2 다 더하면은 결국 파티션하는 코스트인데 이 파티션 코스트를 더하면 결국 시그마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시그마가 1부터 해서 요게 자 보면은 n-1 요걸 해보면 자 그러면은 2분의 자 n-1에 n 해서 결국은 비고로 나타내면은 세타로 나타내면 n의 제곱이 됩니다. n의 제곱. 그러면 이게 월스트 케이스에 대한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월스트 케이스는 n 스퀘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언밸런스드하게 되기 때문에 오리지널 프로블럼 tn이 tn-1 그다음에 오른쪽 파티션은 제로가 되고요. 여기에 파티션 코스트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보면은 요거 중간에 t0 인풋 사이즈가 제로일 때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리컬전이 이렇게 되겠죠. n이 n-1으로 줄고 그다음에 n에 해당되는 값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보면은 우리가 본 것처럼 세타는 n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베스트 케이스 파티션은 파티션이 밸런스하게 되는 경우에 보면 그래서 결국 왼쪽 오른쪽이 거의 반 정도 되는 거죠. n의 2로 나눈 사이즈 정도로 되는 거죠. 그래서 반쪽 쪽도 자 n을 2로 나눈 거.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리커런스를 쓰면은 자 서브 프로블럼이 2개가 되고 그리고 인풋 사이즈가 이렇게 반 정도로 주는 거죠. 그리고 파티션하기 위한 코스트가 이렇게 세타 n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래서 본 것처럼 이게 밸런스 트리가 되기 때문에 하이트가 n이 되고 그리고 각 레벨에 대한 이 파티션 코스트를 다 썸하면 n이 되거든요. 그래서 n 로그 n이 됩니다. 자, 밸런스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미 솔트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풋에 대한 굿 에버리지 퍼포먼스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버리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죠? 베스트 케이스가 좀 가깝죠. 워스트 케이스보다 즉 n 로그 n이죠. 세타로 봤을 때 n 로그 n이 되고
worst case는 세타가 n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래서 average는 best case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ood average case running time은 어떤 레셔널을 기반으로 하냐면 때로는 약간 왼쪽이 많을 때가 있고 또는 오른쪽이 많을 때가 있죠. 파티션이 있었지만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약간의 언밸런스 같은 경우는 톨러러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증명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가장 좋은 경우 베스트 케이스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세타 n 로그 n이 됩니다. 그래서 언밸런스드 파티션 같은 경우에 9대1 비율로 파티션이 된다고 했을 때 자, 오리지널 프로블럼 n이 인풋 사이즈가 여기 자 10분의 n 그 다음에는 10분의 9n으로 이렇게 파티션 된다고 쳐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항상 자 오른쪽 피벗보다 큰 파티션이 항상 9의 비율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자 이게 가장 롱기스트 파티션 패스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솔티스트 파티션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요 솔티스트 파티션에 해당되는 것들은 요 화이트가 로그 10의 n이 되고 롱기스트 같은 경우는 로그 10 over 9의 n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면 요거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인풋 사이즈가 레벨이 0일 때는 자, n이고요. 그다음에 레벨이 1일 때. 자, 이걸 트리에서 요 레벨 0, 레벨 1. 그다음에 요거는 레벨 2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점점점점 해서 마지막에 제일 깊은 경우에 요거 레벨을 우리가 K라고 볼 수 있겠죠. K. 자, 그러면 자, 솔티스트한 요 파티션 패스 봤을 때는 이 레벨 요걸 이제 K로 할게요. 요 부분을 이제 여기에서는 레벨 여기에서는 K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러면 레벨 K가 됐을 때는 이 아이템이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1이 되면은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서 로그 10을 취하면은 결국 K는 로그 10의 n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화이트가 로그 10n이 되죠. 마찬가지로 롱기스트 패스 같은 경우도 자, 레벨 여기 K죠. 그러면은 0일 때는 1이 되니까 n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K가 1일 때는 그죠? 10분의 9가 되죠. 그래서 1일 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K일 때는 이렇게 해서 점점 그 앞에 있는 여기 개수 코에피션트 10분의 9만큼 곱해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K에 대해서 우리가 풀면 K는 결국 로그 10 over 9n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돼서 worst case니까 우리가 여기 레벨하고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각 레벨에 대해서는 코스트가 CN이라고 볼 수 있죠. 인풋을 다 사이즈를 다 대해 보면은 결국은 여기에 그 파티션 코스트가 CN이 됩니다. 그리고 월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 화이트에는 로그 10 over 9n이죠. 그러면 결국 요 로그 10 over 9 같은 경우는 결국 로그 2와 거의 그 비헤이비어 행동이 거의 곡선을 그리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pproximately 이렇게 우리가 n log n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unbalanced 파티션 경우에도 9대1 정도의 또 심한 파티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log n log n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봤겠죠. 자, 그래서 자, average case에서 우리가 good하고 bad 스플릿이 또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럼 어떤 스플릿은 자 reasonably well balance가 되고 어떤 경우는 fairly unbalance가 이렇게 돼야 보면 그래서 good하고 bad 요 파티션 스플릿이 랜덤하게 배치를 한다면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tolerable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log n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케이스 1는 배드 스플릿하고 굿 스플릿이 이렇게 섞일 경우에는 처음에 여기 중간에서 처음에 n이 왼쪽 파티션은 제로고 오른쪽 파티션이 n-1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 레벨 여기 제로고 레벨 1, 2죠. 2에서는 거의 밸런스하게 된다고 하면 요 코스트를 합하면 세타 n 플러스 세타 n-1이 되죠. 이 파티션. 그러면 결국 approximately 세타 n이 돼요. 그죠? 요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세타 n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굿 스플릿만 있는 경우는 당연히 요거는 세타 n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굿하고 배드 스플릿이 어느 정도 뭐 섞인다면 괜찮은데 항상 배드처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linearly skewed tree가 된다면 요거는 세타가 n의 스퀘어가 되겠죠. worst case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randomized version of 퀵소트가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됐는데 아이디어는 good average performance는 퀵소트가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풋이 정렬 소팅되어 있는 걸 막아야 되거든요. 정렬되어 있는 게 있다 하더라도 피봇이 중요해요. 피봇이 항상 값이 작다.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피봇이 아까 본 것처럼 1, 2, 3, 4 이렇게 해서 뭐 10 했을 때 이게 피봇이라고 만약에 해요. 그러면은 항상 왼쪽 파티션이 이렇게 9이 되고 오른쪽 파티션이 9개, 9s. 그 다음에 여기는 없죠. 0개가 되죠. 또 이걸 해보면은 그 다음에는 8개가 되죠. 왜냐하면은 여기 정렬되어 있는 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피봇을 우리가 항상 오른쪽이나 왼쪽이 아니라 랜덤하게 하면은 우리가 파티션을 거의 뭐 밸런스하게 왼쪽 오른쪽 파티션을 비슷하게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랜덤 피봇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 인덱스를 i라고 했을 때 요걸 피봇으로 우리가 랜덤으로 선택하면은 결과가 거의 well balanced split이 통상적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봇을 선정할 때 이 AR을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randomly pickup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randomized 퀵소트가 아주 간단하게 구현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부분 randomized 파티션에서 P와 R이라는 인덱스 인티저가 있을 때 여기에서 랜덤하게 I를 유니폼하게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AR과 이렇게 수합을 하면 이전에 배웠던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그대로 이렇게 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티션을 왼쪽에는 피봇보다 작거나 같은 거, 오른쪽은 피봇보다 큰 어레이로 이렇게 파티션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구조는 퀵소트가 거의 같아요.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만 달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 펑션 바디는 거의 같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랜덤아이저 퀵소트를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퀵소트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소팅 알고리즘 중에서 practically 가장 또 좋은 건데요. 그래서 디바이드 컨커 알고리즘으로서 가장 페이머스 유명한 거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스 소팅으로 해서 인풋을 가지고 바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솔트와 달리 부가적인 엑스트라 메모리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임 컴플렉시티는 에버리지 케이스는 n 로그 n이 되고 어느 정도 배드 스플릿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월스트 케이스는 인풋이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랜덤아이즈드 퀵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봇을 우리가 랜덤하게 선택해서 우리가 리니어하게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월스트 케이스 타임 컴플렉시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